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다. 스펙 조작 등 같이 공동 정범이다 라며 기소를 했고 조 전 장관은 날 차라리 고문하라라고 아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검찰은 조민 씨도 기소했습니다.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판결에 따르면 조민 씨는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소시효 약 보름 전에 결국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했습니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혐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도 위조됐다는 혐의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민 씨가 기소됐습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이에 이어서 조민 씨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앞서 검찰에서 이 조민 씨를 기소할지 말지의 여부는 어떤 부모들의 진정한 어떤 반성 여부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서 조 전 장관이 굉장히 반성하는 듯한 편지랄까요? 이런 입장도 밝히고 조민 씨가 소송도 좀 취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결국 기소됐군요. 검찰 입장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8월 26일인데 기소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조 전 장관이 납작 엎드렸죠. 거기에다가 또 조민 씨도 부산의전원 그리고 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소송 불복한 것도 다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이제 기소하기를 굉장히 바랐을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검찰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죠. 조민 씨가 지금 부산의전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의전원에 자기 소개서랄지 입학원서 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곳에다 냈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의전원 합격했죠. 그다음에 서울의전원은 1차 실기 서류전형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 조작이랄지 유조랄지 이런 것을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가 했다 할지라도 이걸 주도적으로 가져간 사람은 조민 씨예요. 예. 자기소개서 썼잖아요. 자기소개서 누가 썼어요? 조민 씨가 썼잖아요. 거기 허위 내용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입학원서 누가 냈어요? 조민 씨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범이라고 할 수는 조국이나 정경심 못지않게 조민도 주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불기소하는 방법은 이제 기소유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소유예 받으려면 반성을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기소유예 안 해주거든요. 근데 조사받을 때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구나 조국 교수도 항소심에서 난 인정하지 못한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기소유예 하려고 하는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향후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죄명이 업무방해, 유기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 분류에 따르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형이 무겁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조 전 장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라는 글을 올렸다는데요. 조 전 장관 입장 보시죠.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라. 굉장히 지금 조민 씨에 대한 기소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연루돼 있는 최강욱 의원도 SNS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며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차라리 날 고문하라.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자세나 하나 다를 바가 없군요.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떳떳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책을 썼고 그 주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게 되니까 다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옛날 조 전 장관의 SNS에 썼던 글들이 다시금 그래서 회자되거든요. 어떤 글이요? 파리가 손발에 비빌 때 그 싹싹 빌 때에 대한 얘기들.
그때는 조 전 장관이 썼던 글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요놈하고 때려잡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처음 기소되고 했을 때부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고위공직자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부적절함이 있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더라면 저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저 정도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진 게 2019년입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여전히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판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 끝내줬으면 오히려 더 지금 있는 논란들이 이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결국 조 전 장관이 과거 청문회부터 했던 얘기들 국민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아이 교육에 불철저한 아버지였을 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창장도 위조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정경심 교수 대법 판단 통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의전원에 입학할 때도 이런 일들을 벌였고 여전히 김어준 씨 라디오에 나가서 저는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요.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짓으로 다 드러났던 상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본인이 의사까지 됐습니다. 지금 조민 씨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진료를 받았던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조민 씨는 의사 면허가 박탈됐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런 숱한 과정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조민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에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결국 검찰이 기소했는데 딸을.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그래도 조민 씨는 좀 비켜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렇게 기소까지 하니까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저 어떻게 저런 비유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로서의 심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그 전 장관 부부나 조민 씨가 그래서 상당히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고. 그래도 이제 본인의 학위나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살려는 모습도 보여준 것 같은데 또 검찰은 그게 반성하는 기미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또 법적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뭐 어쨌든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정말 지은 죄만큼의 그만큼만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조국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그 대가를 다 치렀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돼서 조민 씨나 뭐 그 다른 또 아들이 좀 사회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남영동에 가서 남산에서 가서 고문하라. 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겠죠. 뭐 검사 출신 변호사이신 김광삼 우리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좀 문자를 좀 쓰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돌직구쇼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죄가 입증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지.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법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 재량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검사에게 공소 제기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형사처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량 있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죄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라고 기소 의무를 갖고 있는 기소 법정주의는 독일만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민에게 죄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재량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가족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의 아들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다면 조민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 일가족을 다 기소하게 되는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김광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제 같은 입장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농단으로 구속이 됐던 개명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기소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한 것 아니냐.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 공소 제기권의 그 여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탄력성이 너무 좀 다른 목적으로 좀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저나 우리 조국 장관 입장에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께서는 검사가 이렇게 일가족을 전부 다 기소하는 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한 패널이 조 전 장관이 최근 자성의 글을 올린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논제를 던져주셨는데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 바 있었죠. 지난 7월에 가족들이 자성하고 있다라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2019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오히려 성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가 다 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